안녕하세요. 인구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수로 서울에 응시하시는 분의 4월 멘토링 신청서 피드백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을 100% 수용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시는 것이 보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분께서는 겨울방학 때 밀리지 않게 인강 잘 수강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수 잘 하셨고 짝수까지 심지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복습까지 성실하게 정말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수에서 뭐 교육과정도 다 암기하고 계시고 기출 분석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을 응시하신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시작부터 많이 노력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지치지 않게 완급 조절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3, 4월에 지금 아마 이제 2, 3회독쯤 넘어가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 회독마다 아주 꼼꼼하게 보거나 혹은 매 회독마다 간략하게 목차나 키워드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적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회독 때 2회독 때 나누는 겁니다. A 과목, B 과목으로요. 국, 수, 이건 정말 임의대로 나눈 겁니다. 의미, 책, 실, 도, 통, 촉 이렇게 만약에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회독에서 A 과목들 있죠. 국사, 영미, 실통 이것들을 뭐 엄청나게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원문을 아주 씹어먹듯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B 과목들은 좀 간략하게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아웃풋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3회독으로 넘어가실 때요. 이때는 스위치 바꿉니다. A를 좀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B 과목을 좀 꼼꼼하게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나눠서 가져가셔야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회독수를 누적해 갈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조금 조언을 드립니다. 기본 이론을 꼼꼼하게 보실 기회는 아마 이제 지금이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면 강론 강의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2학기 넘어가면 기본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할 기회가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봐두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그것을 매 회독마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완급 조절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 회독이 이제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다시 그 과목 그러니까 국어를 다시 공부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도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점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강론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강론을 벌써부터 검정지도서를 같이 본다? 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네,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첫째가 기본적인 큰 틀, 목차, 핵심 키워드 이게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키워드 보시는 거고요. 물론 1번, 2번은 전부 다 강사가 강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터디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 강사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스터디원들은 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기출 분석을 판단했을 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범위를 막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이 것에 또 지도서도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요.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지금 강론 강의 들은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지도서 보시면요. 진짜 주객이 전도되고 내용이 막 뒤죽박죽 섞이게 돼요. 기본적인 큰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시면 기본 이론 공부하셨을 때도 아실 거 아닙니까? 진짜 내용이 마구 섞입니다. 그래서 전 지도서는 여름방학 때 강론 완강되고 나서 그때부터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거를 후순위로 자꾸 미루냐면 여기서 강사가 안 가르쳐준 지도서 이제 소위 말해 왕지엽이라고 하죠. 왕지엽. 여기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정말 낮고 심지어 그걸 맞추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가 합격하냐 불합격하냐를 결정짓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서울을 응시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한테 여쭤봐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본인 스스로 이제 영어나 도덕이 좀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인 공부 계획을 잡으신 거죠. 이런 부분에서 메타 인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공부 시간이 좀 확보가 어렵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공부할 때 그랬고요. 선생님 옆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다른 서울 응시하시는 수험생 모두 다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 기본 이론만 공부하면 됐죠.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수업도 들어야 돼요. 과제도 해야 돼요. 실습도 나가야 돼요. 강론 강의도 새로 들어야 돼요. 새롭죠.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기본 이론 복습도 해야 돼요. 그리고 모형도 외워야 돼요. 교육과정도 외워야 돼요. 진짜 할 게 정말 산더미야, 산더미. 산더미야, 산더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인정을 하세요. 아, 모자라. 나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다 모자라.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일단 편해져요.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오히려 더 내가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잡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겨울방학 때 1시간 동안 공부하던 게 지금의 뭐 20분 그 자투리 시간이 있죠. 수업이랑 수업 사이 그 20분 쉬는 시간. 그때 공부하는 것급의 효율이 나와요. 이때는 1시간에 걸쳐서 막 두세 자 공부를 했다면 2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이때 1시간 했던 것과 맞먹거나 혹은 더 많을 정도로 더 집중력 있게, 더 밀도 있게 우리가 시간을 더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개강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그걸 쪼개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더 쪼개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공부 시간 부족하네. 그러면 교수님 시간 때 인거 공부를 삐빅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 시간 때 공부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행위예요. 왜? 첫째, 상위 1학기 마지막으로 내신을 끌어올릴 기회입니다. 두 번째, 이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탄성계수. 그 4월에 알려주셨던 그 탄성계수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거 맞춘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강의에서 되게 금방 대충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춘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있었어요. 알겠죠? 절대 교수님 시간에 공부하지 마세요. 다음, 이제 공부 범위. 기출 분석과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나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가 외우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 나도 봐야 될까? 라는 내용인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싫어요? 싫어요. 싫으시면 확신이 들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남들과 다른 마이 웨이를 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기출을 분석하세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이웨이를 갈 정도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 옆에 애가 외우는데 나 저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된다면 그냥 그 고민할 그 시간에 외우세요. 그리고 편한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 도덕의 내체의 그 내용 요소의 핵심 가치 위에 그 이런 질문들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도덕 그 기능에 그 내체표 기능에 큰 기능이 있고 여기 조그마한 막 진짜 막 엄청 긴 기능들이 있죠. 소기능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계륵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기출 분석 아무리 해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까?
나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저는 외웠어요. 왜 외웠을까요? 저는 옆에 친구들이 이걸 다 외웠거든요. 저는 기출 분석을 아무리 해도 확신이 아무리 들어도 옆에 애들이 외우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을 알더라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편하자 하고 그냥 외웠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걸 외우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워져요. 인간의 한계는 없습니다. 외워집니다. 결국에 이 공부는 자기 만족, 자기 마음이 제일 편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시면 그냥 외우세요. 아니면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안 불안할 때까지 더 분석을 하시든지요. 알겠죠? 마지막 교기가. 이게 벌써 연결을? 욕심쟁이. 욕심쟁이입니다. 이거 진짜로. 욕심쟁이. 지금 4월이에요. 그리고 초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을 짓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강사가 알려주는 것만 외우는 것도 버겁고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이제 막 수학, 막 과학, 뭐 국어 나가면 그냥 막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뭐 진짜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사실 힘드실 텐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데요. 네. 이거 연결은 언제 되냐면요. 이 연결은 언제 되냐면 강론 완강되고 강론 완강됐죠. 완강되고 다시 기출을 분석하시게 되실 거예요. 다시 기출 분석. 그러니까 기본 이론 끝나고 강론 강의 시작하기 한 2, 3주 동안 제가 기본 이론 기출 분석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강론 제끼고 기본 이론만 하셨을 텐데 이제 강론 완강이 되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기출 분석을 해보세요. 그때는 제끼는 거 없이 전부 다 포함해서 기출 분석을 해보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강사 올려주는 기출분석 강의 보고 나 분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가지 하셔야 되죠. 첫 번째, 수평적 학습 소재 확인. 두 번째, 발문 분석. 수평적 학습 소재 확인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 생활에서 자 통합에 밭을 있죠. 근데 바른 생활 모형에 유의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게 기출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슬생과 질생의 모형의 유의점도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같은 위계에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수평적 학습 소재를 확인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문 분석은 뭐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요. 단권하나 뭐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라는 뭐 주제에 A, B, C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출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다시 다시에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A 다시 다시 이게 뭐지? A를 묻는 건가? B를 묻는 건가? C를 묻는 건가? 당황합니다.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보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예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기호로 좀 추상적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기출분석 해보시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님께서 가끔 기출분석 강의에서도 언급을 해주시긴 하는데 본인이 직접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르네, 이상하다 이 문제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단거나 원문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A 다시 다시 A 같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공부를 할 때 A 다시 다시를 물어도 A, B, C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발문 분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강론이 완강되고 나서는 기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수평적 학습 소재 확인과 발문 분석을 이때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기교각이 연결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호객이 하실 때도 연결되실 거예요. 그동안은 뭐 국어 기본 이론, 수학 강론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셨다면 하루에 국어 기교각을 다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연결해서요. 연속성 있게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은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수 있는데 생각이 나면 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는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교육과정 암기에 대한 모든 것 거기서 설명해 드렸던 스터디 중 하나인데요. 네. 기교각 다 연결해서 교육과정 암기하는 공부법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강론이 완강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지 지금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강론 열심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멘토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